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려서 말씀드릴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 영화 상영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와 시설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그 법률의 시행령을 보시면요. 제2조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제2조 비상설, 그러니까 항상 영화를 틀어주지 않는 영화 상영 일수가 연간 1년에 120일 이내이고 계속 상영 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 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비상설 상영장은 또 뭔가가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화관에 항상 이렇게 영화를 돈을 받고 영화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만 영화를 상영하는 그러한 곳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어요. 저도 이런 데를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평소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특정한 기간에만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 상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 영화 비디오에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소방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는 얘기들이긴 한데, 영화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 사건이 벌어지죠. 기본적으로 영화관은 어둡고 인원이 많은 데다가 한꺼번에 만약에 사람들이 우왕좌왕 대피할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밀치거나 최악의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밟고 지나가면서 압사라 그럽니다. 압력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는 일단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특히 이게 검은색 바탕이기 때문에요. 연기가 안 보여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은색 바탕이기 때문에 물론 화재 발생하면 불을 켜기는 켜요. 당연히 전체 등을 켜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검은색이기 때문에 껌껌하기 때문에 검은색 연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사실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문이요.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영화관을 오늘부터 영화관을 가시게 되면은 정말 귀찮지 않으시면 영화를 보고 내려오실 때 계단으로 내려오세요. 자,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보고 내려오실 때 이제 영화 끝나서 가야지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제 자막 다 올라갈 때까지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시든가 아니면 지하층이라면 계단으로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은 그리고 내가 갔던 곳만 가지 내가 다른 지역의 영화관까지 가서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을 가시게 되면 끝나면 계단을 이용하시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대충 그립니다. 영화 보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있죠. 문이 이게 좀 두꺼운 문입니다. 문을 어떻게 열어요? 밀고 나가는 문이에요. 찰칵 소리가 할까 밀고 나가는 문이고,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밀고 나가야 비상계단입니다. 문이 두 개예요.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제가 이 네모칸 그려놓은 거 있어요. 네모칸이요. 이 네모칸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 영화관 가시기 이 네모칸에 뭔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불빛이 하나 들어오는 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영화관은요. 다시요. 방화문을 밀치고 나가요. 요런 중간에 아마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이런 시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을 열고 나가야 계단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문을 다 닫고 닫은 채로 여기 계세요. 문을 다 닫은 채로 여기 계세요. 만약 탈출을 못했을 경우에. 이게 뭐냐면은 그 문이 닫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조건. 이 문 열려있으면 큰일 납니다. 난 도저히 못 나가겠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가겠어. 그러면은 문을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계시면은 공기가 들어올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요? 요 장치를 통해서요. 요 장치를 통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문 두 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시간을 버셔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영화관에 아까 얘기했던 압사, 뭐 밟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밟고 난리가 날 거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단이 이게 뭐 저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 극장이 단층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9층, 7층, 지하 3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전부 다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영화관은 어때요? 층과 층이 높아요, 낮아요? 층과 층이 높아요.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높은 편이에요. 아니, 거기에 그 큰 스크린 들어가니까 그렇죠. 층고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탈출하기가. 자, 그래서 이 통풍 장치가 비상시에는 저절로 가동이 돼요. 이거 당연히 가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으니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물론 전제 조건은 양쪽 문이 제대로 닫혀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자, 맑은 공기, 시원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검은 연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영화관 큰일 나는 건데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소화기가 다 장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화문, 이제 방화문 얘기하면 오늘 끝났는데요. 방화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78쪽에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자,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될 때에는 기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자, 변경 전의 것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법령이 더 강화됐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법률에 따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강화된다, 법령이나 어떤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면요. 어차피 이게 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받을 때 좀 강화시켜요. 좀 돈을 좀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건물주나 이런 소유주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강화된 기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팽개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 난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법적 책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변경되면 보통 그 기준에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0쪽에 이제 네모칸이요. 자, 네모칸. 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화재 안전 기준을 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 여러분, 갑종 방화문이라는 게 이거예요. 갑종 방화문이 이렇게 철문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는 게 갑종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문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물 가면은 지하 주차장 나갈 때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노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캐노피는 덮개인데요. 제가 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갑종 방화문이고요. 캐노피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대충 그립니다. 자, 이 건물 건물 이렇게 중앙현관 나가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비나 눈 맞지 말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캐노피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게 바로 캐노피인데, 그 캐노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캐노피가 또 벽을 쌓는 게 그럴 일은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캐노피 옆에도 꽉 맞게 벽을 쌓는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비나 눈을 가리는 정도의 캐노피,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에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헤맬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184쪽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심의한다는 거 정도는 감을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이제 중간에 이런 거 있어요. 네모칸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각종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염. 자, 187쪽에 방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요. 한자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방염이란 일반적으로 난연, 불이 늦게 붙는 처리 등등을 해서, 자,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88쪽이요. 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운동시설. 굉장히 중요해요. 방염 처리해야 되는데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 수영장은 방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물에 잠겨 있는 부분들이 많고 습기가 있는 게 많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방염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보통 수영장은 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불이 난다고 해서 수영장 그 물이 있는 곳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수영장 밖에 뭐 이렇게 그 라커룸, 우리가 사물함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얘기가 좀 다른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못 봐가지고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밖에서 만약에 사물함 같은 데서 불이 나거나 카운터 같은 데서 불이 나서 이게 상황이 정말 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제 비상계단이나 비상대피로를 통해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가끔 우리가 목욕탕에서 이제 불 나는 경우가 이제 보일러실 같은데, 목욕을 따뜻하게 하는 그 보일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화재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189쪽에 이제 벽지류, 뭐 1에서 나의 벽지류 중에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종이벽지는 좀 어차피 그게 잘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쪽에 3번. 자, 탄화한 면적. 자, 탄화. 시커멓게 불에 탄 면적은 얼마 이내일 것. 여기서 뭐 50제곱센티미터. 자, 50, 요만큼. 이 실험 다 합니다. 그 다음 4번. 불꽃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는 3번일 것. 자, 그걸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또 철없이 따라하지 마세요. 라이터를 켜가지고 3번 똑같은 장소에 대요. 자, 라이터를 켜가지고 3번 똑같은 장소에 대요. 그랬을 때 타냐 안 타냐, 완전히 녹느냐 안 녹느냐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전부 다 시설 점검, 시설에 적용 다 합니다. 그리고 그 191쪽에 위에서 4번째 줄, 거짓 시료. 이거 뭐,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방염 처리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끔 그 시험용으로는 방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판매용으로 방염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단가는 높아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대신에 이제 화재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좀 잡다한 거 말을 했는데, 영화관도 그렇고, 방금 지금 뭐 라이터로 불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요. 불났다고 절대 이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괜히 또 좀
기분 안 좋고 화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불 붙이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뭐 세 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불이 한 번에 붙으면 답이 없어요. 불이 라이터로 딱 붙였는데 한 번에 후루룩 붙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거 불 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스티로폼은 불을 붙이는 순간 검은색 연기가 바로 여러분들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특히 저처럼 안경을 쓴 사람들은 불이라는 것을 훨씬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안경에 그 검은색 연기에 그을음이 껴요. 닦일까요? 이 실험하지 마세요. 또 괜히 안경 버리면 안 돼요. 안경 버리면 안 되니까 컨택트 렌즈 포함해서 안경이요. 그을음, 불났을 때 그 그을음이 안경에 묻어요. 선글라스처럼. 닦일까요? 안 닦입니다. 안 닦여요. 그렇다고 기름을 가지고 안경을 닦는 이름을, 그러면 이 렌즈가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받아 녹아요. 그럼 여러분 눈 다 버립니다. 자, 안경 쓰신 분들, 렌즈를 쓰신 분들은 이 그을음, 검은색 연기에 극도로 긴장을 하시고 빨리 대피를 하시고 빨리 119에 신고하시고, 아, 내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이게 딱 그을음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절대 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아, 우리 참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안경만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당황해서 상황을 이제 접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배워야 좀 덜 당황하죠. 자, 제가 말한 것들이 약간 어떤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는데, 또는 이 법이나 이 교과서하고는 제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경각심을 더 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에 중간고사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을 뵙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공부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